네, 자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잡아가 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 본부점의 김진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굉장히 궁금한데 첫 번째 주제가 지수에 현혹되지 말자라고 잡아주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네. 일단 뭐 지수라고 하면 시가총액의 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움직이게 만든다고 하면 그건 아마 그 지수 내에 시가총액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반대로 지수 내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해석하는 게 조금은 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깐 이제 과거를 좀 다녀볼까 하는데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장을 보면 별명이 박스피일 정도로 장기간 횡보를 보였던 그런 좋지 않아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 시점이 과연 정말로 안 좋은 시장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지수는 플랫하게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았지만 호텔신라, 아모레그룹, 뭐 CJ, LG생활건강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나 한미약품, 셀트리온 같은 그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엄청난 수익을 줬던 시장이거든요. 특히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이제 호텔신라나 아모레그룹, 뭐 CJ 이런 주식들이 대형주긴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하락하기 바빴던 은행주, 철강주, 자동차주들의 시총이 깎아지는 부분을 상쇄하기에도 힘들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수는 플랫하게 움직였지만 실제로 시장의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2012년, 2016년까지 시장을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이랑 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지금도 지수는 약간 박스권에 좀 플랫하게 움직이지만 카카오, 네이버 같은 이런 성장주들은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거와 또 현재 지금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나타났었던 시장이 그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의 주도주는 네이버, 카카오고 분명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 비중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총 비중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 민감주의 부진을 상쇄할 만큼 시총 비중이 미국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아직 시총 비중이 높지 않다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똑같이 흘러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지수로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거와는 달리 실제 시장의 투자 수익률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보면 뭐 7월 조정설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투자 수익률은 더 좋아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크로나 탑다운에서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오류를 범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서 가장 좋은 접근법이라고 한다면 뭐 야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주도주분들을 끝까지 무너질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버티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데이터 경제주라는 커닝 페이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을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말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끝날 때까지 꼭 잡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데 뭐 국민주시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데이터 경제하면 삼성전자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을 끊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글로벌하게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종 자체가 그렇게 아웃퍼폼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나스닥 지수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왼편이 나스닥 지수고 오른편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뭐 이렇게 딱 보시면 반도체 섹터가 나스닥 시장을 그렇게 아웃퍼폼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이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EUV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ASML이나 간밤에 드디어 이제 인텔의 시가총액을 넘어간 엔비디아 이 두 종목의 주가 상승이 없었으면 아마 저 정도 퍼포먼스도 안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제가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글로벌하게 이번 코로나 국면을 맞이하면서 가장 네. 주목받았던 테마 중에 하나가 5G 테마입니다. 5G. 예, 많이 네. 방송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못 가요. 네. 네, 오늘도 못 가요. 네. 중국에서부터 미국에까지 사실 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하는데 이 네. 중에 핵심이 5G 설비 투자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5G 테마는 주목할 만한 테마였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퍼포먼스 자체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 글로벌하게 5G의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퀄컴 왼쪽에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대표 기업인 페이팔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왼편이 퀄컴이고 오른편이 페이팔인데 주가 네. 퍼포먼스를 보면 너무나 차이가 조금 많이 나죠. 예. 물론 퀄컴이 주가가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퀄컴 중심으로만 가져갔다고 하면 사실상 상대적 그러게요. 박탈감이 조금 심했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G의 대표 종목인 KMW하고 다시 뭐 소프트웨어 종목인 카카오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KMW도 못 오른 건 아니지만 결국은 카카오와 네, 비교할 비교가 때 되네요. 확실히 네. 약한 주가 상승세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뭐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확실히 같은 테크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업종하고 하드웨어 업종의 주가 퍼포먼스 차이가 많이 난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압도적이다.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렇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하드웨어보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소프트웨어가 좀 잘 가는 그런 원인을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네. 그게 정말 글로벌 시장을 분석하는데 최고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아직까지는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반도체 결국은 제조업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제 활동이 완벽하게 복귀되지 못한다고 하면 제조업체들의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 이하의 주가 흐름, 상대적 부진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방송에 나오면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근거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저도 들은 이야기라 말씀드릴까 좀 고민했었는데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해요. 요새 워낙 데이터 경제가 그렇죠.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제가 블록체인이나 데이터 경제에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카카오에서 근무하셨던 엔지니어 분이랑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네. 식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드웨어의 사양을 올리는 거였다. 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컴퓨터를 사는 거였죠. 그렇죠. 네. 뭐 램 더 꽂고 맞아요. 예, 뭐 그렇게 하면 네. 좋은 사양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은 소프트웨어의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하드웨어의 사양을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그렇군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비중이 중요도가 한 50대 50이었다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보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실히 무게의 중심이 많이 옮겨간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근 2년 동안 이 소프트웨어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퍼포먼스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 있구나라고 이해를 좀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이런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가 누구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어딜까요? 그게 결국 미국에서는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날의 저녁이었었고요. 그날 이후로 어떤 뉴스도 눈에 들어오게 되냐면 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혹은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들이 왜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계속해서 M&A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네. 말씀이 정답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는데요. 네. 그래도 어떤 논리건 확실히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압도한다. 이게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 반도체는 하드웨어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하드웨어 쪽으로 옮겨가는 시그널이 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모든 논리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 네.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조가 당분간은 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날아가는 이유가 또 오늘 가지고 오신 내용과 또 잘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최근 코로나가 가져온 소프트웨어 업종의 부활 또 상승에 대해서 논리를 한번 펼쳐봤고요. 김진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